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제재 화웨이 1분기 순이익 67% 급감, 화웨이 분사한 아너, 중국폰 1위 등급, 처참한 실적의 화웨이 자동차,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가 또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당한 화웨이에서 독립한 아너는 올해 1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1위에 오른 것이죠.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 스마트폰의 도전장을 낼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애플, 오포, 비보, 샤오미를 제치고 거둔 성적이라 그 의미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실적이 부진하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분에서도 실적이 처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지금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출시 초반에는 그 애국 마케팅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샀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미국 제재 화웨이 1분기 순이익 67% 급감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이죠. 화웨이가 또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화웨이가 28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매출은 1310억 위안, 24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전분기 대비 27%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보면 실적이 주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작년 1분기보다 66.5%나 급감했으며 이익률은 4.3%로 1년 전인 11.1%에 비해 채 절반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제재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등 소비자 비즈니스의 분야가 위축되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중소형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의 분사도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켄 후 화웨이 순환 회장은 올해 1분기 소비자 비즈니스가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영 성과는 기대에 부합한다 라고 하면서 정보기술, 통신기술인 ITC 인프라 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세에 있다고 평가를 했죠. 미국 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5월 화웨이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26개 국가와 지역에 있는 산하기업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죠. 이후 두 차례나 더 제재를 해 총 84개 화웨이 관련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해 기술 수출과 투자를 과감하게 규제를 한 상황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화웨이는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나 기술이 적용된 제품, 부품을 도입을 완전히 금지된 상황. 퀄컴사의 첨단 반도체를 비롯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모바일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물론 이후에는 조금 풀어서 4G LTE 제품이나 디스플레이 공급에서는 문제를 없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4G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 번의 제재 이후 화웨이의 두 쪽 중에 하나였던 스마트폰 부분의 추락은 가속화되고 있죠. 화웨이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내 애국주의 마케팅에 맞서면서 지금 2019년 3, 4분기까지 자국 시장 점유율을 40% 전후로 유지를 했지만 이후 다른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5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하지 못하면서 해외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용 반도체 부분이 어려웠던 화웨이는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까지 분사를 시킵니다. 이것도 또한 화웨이 점유율과 매출 하락에 영향을 줬죠. 화웨이는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2%나 하락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2%나 급감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분기별 1등을 차지했던 화웨이가 이제는 자국 시장에서조차 밀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시장 점유율도 6.2%에 그쳐서 지금 중국 브랜드 가운데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1분기에는 화웨이의 점유율이 15%나 달했기 때문에 지금 15%에서 6.2%, 지금 이렇게 보시면 15%에서 6.2%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화웨이 실적 부진에 한몫을 한 다른 이유는 연구개발, R&D 투자 확대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계속적으로 살 국리를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상황이 어렵게 되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를 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회사 재무 상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화웨이가 작년 매출의 22.4%, 약 27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기술 자립에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이는 전체 매출액의 22.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매출 대비 R&D 비중은 12.2%, 아마존은 11.9%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켄우 회장 역시 실적 보고서에서 지금 R&D 투자 확대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하기 때문에 화웨이 입장으로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올해 우리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복잡한 시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부분을 떨어지지만 R&D를 통해서 다른 부분의 개발,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의 개발, 이렇게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기술인 IT 비즈니스에 전격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의 주요 수입원인 소비자 비즈니스를 이제 터미널 비즈니스로 간판을 새로 달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자기기 공급을 나선다고 밝히고 있죠. 특별히 이 터미널 비즈니스로 바꾸면서 화웨이는 굉장히 성공가들을 좀 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지금 중국 내 1위를 달성할 만큼, 알리바바 다음으로 2위를 달릴 만큼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뒤에 중국 정부의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화웨이를 정부 기업이 아니냐라고 분석했던 이유도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 연장선상에서 화웨이는 완성차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대신 완성차 기업들을 ITC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반이 되는 지금 전기차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반이 되는 이 기반 시설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자동차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대신에 이제 전자장비를 몽땅 실은, 특히 반도체를 몽땅 실은 자동차로의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지금 7나노급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전 자동차는 굳이 높은 수준 기술의 그 전기 반도체가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한 20년 동안 굴릴 수 있는 내구성이 높은 반도체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맞춰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인 사이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모델인 아이토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화웨이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 중국에서 1분기 점유율 1위 등극입니다. 아너가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아너는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화웨이에서 독립한 업체이죠. 29일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아너는 올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0%로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오포 18%, 애플 18%, 비보 16%, 샤오미 14% 순이었죠. 애플은 중국 내 1위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3위로 떨어진 상황이죠. 올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속된 수요 둔화와 부품난에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7,560만 대의 판매에 그쳤습니다. 오포는 마이너스 34%, 비보 마이너스 44%, 샤오미 마이너스 22% 등 대부분 브랜드의 출하량이 급감하게 되죠. 오로지 아너만이 1분기 중국 내 출하량이 1,5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5%나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China Smartphone Shipment by Vendor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2019년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지금 차트예요. 이 차트는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금 아너라는 것이 있죠. 아너라는 것이 지금 2021년 1분기부터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 1분기에서 지금 2022년 1분기 1년 만에 지금 1년 1위에 등극하게 되죠. 이 아너의 등장은 2020년도 말에 11월 달에 지금 분사를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2021년 1분기부터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년 만에 중국 내 1위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지금 그래프가 제대로 카날리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엠버리우 카날리스 애널리스트는 아너는 신작 아너 60 그리고 X30 시리즈에서 오프라인 채널로 판매를 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견고한 실적을 올렸다고 언급을 했죠. 화웨이의 서브 브랜드였던 아너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퇴출위기에 몰리자 2020년 11월에 독립을 했습니다. 중저가 제품을 주로 만들던 아너는 이후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화웨이의 충성 고객을 흡수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내에서는 아너는 화웨이의 서브 브랜드로 인식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서 화웨이를 도와주자라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웨이와 달리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다른 기업으로 인식이 되지만 이 아너 자체도 지금 선전의 자회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전이라는 지방정부의 자회사가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 지금 화웨이와 지금 아너는 지금 중국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화웨이는 지금 아너는 화웨이 우산의 아래에 있지 않죠. 단독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서 외국에서 반도체도 받을 수 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탑재할 수 있고 5 제품의 출시도 가능한 것이 이번 성장 실적의 성장에 한몫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화웨이의 빈자리를 꿰찬 셈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화웨이의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오밍 아너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9월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아너의 가장 큰 라이벌은 애플이라고 하면서 애플과 경쟁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편 최근 3년간 이어진 중국 스마트폰 시장 둔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비추 카날리스 애널리스트는 오미크론 발생과 주요 도시 봉쇄는 아직 회복하지 않은 중국 스마트폰 소비자 시장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판매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른 내용이 또 있어요. 지금 화웨이가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R&D를 개발을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자동차의 붐이 일어나죠. 특히 전기 자동차. 그런데 지금 전기 자동차의 붐을 따라서 화웨이도 화웨이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화웨이 자동차가 제일 처음에 초기에 출시되었을 때 이 화웨이 자동차가 화웨이 매장 내에서 판매를 합니다. 매장 내에서 판매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웨이 차의 구매를 꺼리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중국 소비자들도 화웨이에서 만든 자동차 구매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주력인 휴대폰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선 화웨이는 지난해 전기차 사업에도 진출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28일 중국 산업 전문 매체인 오픈위크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의 제1호 전기차 주셴 SF5를 구매한 차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라는 것이죠. 주셴 SF5는 화웨이가 중국 자동차 기업인 사이리스와 함께 제조한 것으로 지난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돼 화웨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중입니다. 주셴 SF5는 사이리스가 생산한 자체에 화웨이의 전기차 시스템 하이카를 탑재한 것이죠. 보도에 의하면 주셴 SF5에 대해서 차주들 사이에서 기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그리고 충전 1회당 주행거리가 짧다. 화웨이 운영체제인 지금 홍멍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는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주셴 SF5는 화웨이에서 전기차 판매를 하지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기름을 먹고 충전도 하고 하는 이 이중적인 그래서 충전 1회당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것은 충전하는 차이자 그리고 기름 먹는 차 그것은 단순히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차주들은 마치 사기를 당한 듯한 느낌이 든다고까지 토로를 하고 있죠. 한 소비자는 오프니크를 통해 차주 90%는 화웨이 자동차라고 믿고 샀는데 이제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불만이 치솟게 되자 애국 소비 돌풍으로 출시 초반 이틀 만에 주문 건수가 3,000대를 돌파했던 SF5의 현재 판매량은 극히 저조하기까지 하죠. 중국 승용차 연속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SF5의 누적 판매량은 8,169대. 이는 출시 초반 주문 건수가 단 이틀 만에 3,000대를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형편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해 SF5 출시에서 위청둥 화웨이 소비자 부문 CEO가 내부적으로 설정에 따른 연간 판매 목표량이 30만 대였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 대도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상했던 판매량보다 한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올 들어 화웨이는 SF5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사이스와 손잡고 이번에는 고급 전기차 SUV 브랜드 에이토를 만들고 M5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운전자 체험, 판매까지 맡기로 한 것이죠. 가격도 최고 프리미엄 모델이 31만 9,800위안, 한국 돈으로 6,100만원으로 결코 낮지 않은 가격입니다. 위청둥 CEO는 테슬라를 뒤엎고 BBA, 말하자면 벤츠, BMW, 아우디가 점령한 30만에서 50만 대의 고급 자동차 시장을 잡아먹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하지만 M5의 첫 달 판매량은 SF5와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고작 3,045대가 팔리며 중국 전기차 SUV 판매량 순위 12위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시장은 화웨이의 전기차 사업 시도가 당분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화웨이와 손잡은 사이리스 기업 자체가 듣보잡인데다가 지금 전기차 제품에 포함된 화웨이 기술 함량도 높지 않다라는 점이 이 전망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이리스가 단지 화웨이와 후광을 빌어서 유명성을 떨치려고 화웨이와 손잡은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화웨이 브랜드 충성도 고객들도 자동차 구매는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화웨이 휴대폰 고객층은 월 소득 5천에서 2만 위안의 고급 비즈니스맨들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중저가 브랜드는 이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고가 브랜드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고가 위주의 브랜드 주 소비층이 월 소득 5천에서 2만 위안의 고급 비즈니스맨이라는 거죠. 그들은 구매력이 크고 브랜드 입맛이 까다로워서 화웨이 자동차가 이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힘들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 매장에서도 아직 자동차를 팔 준비가 안 됐다고 매체는 꼬집고 있는데요. 사실 화웨이는 지난해 주시엔 SF5를 공개할 당시 7월 말까지 자사의 200개 오프라인 체험 매장을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고 연말까지 차량 판매 매장 수를 10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난해 9월 말까지 화웨이 체험 매장에서 차량 시승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달랑 138곳. 게다가 대부분 닝샤, 시장, 구이조, 광시 등 비교적 경제 발전이 더딘 지역에 몰려 있는데 화웨이의 주 고객 소비층이 고연봉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도시에 들어가야 돼요. 화웨이 매장 한 관계자도 오프위크를 통해서 휴대폰 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돼 다른 것도 잘 안 팔리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매장을 개조하든 영업 트레이닝을 받든 간에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자동차를 팔 준비가 안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가 전기차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휴대폰 사업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휴대폰 사업은 세계 빅1이 되려고 노력했었던 것을 비교하자면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을 이끌었었던 화웨이의 몰락은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사업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기도 하죠. 지난해 화웨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한
6,368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21조 원을 기록하면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액이 줄은 상황.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제대로 먹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전했어요. 첫 번째로는 휴대폰 사업의 몰락, 완전한 몰락,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였던 아너의 성장. 이 아너의 성장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것과 동시에 미국이 아너에 대한 제재도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 또한 이 화웨이 자동차가 처음에 내국 마케팅으로 성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꼬그라진 상황,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